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신다면 뭐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풀어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메인이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전화가 상담이 메인이다 보니까 많이 전화 주셔가지고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0.23% 정도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간다는 느낌이고요. 코스닥은 1.7%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 막 슈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바닥을 좀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2차전지는 일단은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과연 전고점까지 올라갈 만한 상승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힘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그 당시에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올 중순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2차전지가 좋다, 내년까지 또는 2025년까지 그냥 앞으로 뭐 대세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또는 그 정도보다 좀 더 뛰어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주가라는 게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올라간 거보다 더 올라가려면 시가총액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내려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고점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버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은 그 단기 반등 때 잘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좋은 기업은 맞긴 맞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업을 적당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싸다고 생각이 드는 구간까지 내려가야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탈출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2차전지 쪽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의 반란이라고 하죠. 요즘은 중소형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1.7%나 올라오는 그런 형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다우존스가 뭐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빠져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이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장세가 왜 이렇게 좀 빌빌거리고 부진합니까?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서 또 내려가자고 하니까 미국이 보이고 미국 따라 올라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보이고 약간 그런 형태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공매도 금지와 함께 그리고 내년 증시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려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약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제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저는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은 들어가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다가 지금 조정이 뭐 내년 초에나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은 관찰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게 이제 꺾여 내려가면은 조정은 한번 들어갈 수 있으나 조정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빠른 시일 내든 뭐 1월이든 어찌됐든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해도 요즘은 개별 테마가 있거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자배정 유상 증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테마들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종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뭐 근 한 달, 두 달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슈팅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그 슈팅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왔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긴 해도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른다라는 점, 그리고 올라왔던 종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도 지금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물론 고가에 사서 물려있는 종목들은 뭐 추가 매수의 타이밍도 안 될 것이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들이 많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는 내가 오래전에 샀는데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마냥 기다려가지고 탈출이 좀 힘듭니다.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랑을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괜히 현금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고 지금 내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까를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올라갈 만한 테마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요즘 셀트리온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달에 주가가 신저가 썼을 때는 사람들 손절하라,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사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셀트리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요.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가져가면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또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S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가기 전에도 12만 원대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건 상담받을 필요가 없다. SDS 상담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까지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AI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테마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바닥에 있다면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업들 말고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 테마라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고 내 종목이 만약 그런데 엮여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담받아가지고 내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기만 해도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상담받기 부끄러운데요 하셨던 분들도 지금 시기는 상담을 좀 받으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부끄럽고 계속 편안한 게 낫지 계속 불편하면서 부끄러운 것만 피하는 것보다는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득살름 데코피아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6%. 네. 22,000원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덕산테코피아를 저기 앞쪽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22,000원 같으면은. 그래서 이거 한 1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년 전에 슈팅 나올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위쪽에서 이렇게 샀기 때문에 물려있는 기간이 더 많았던 것뿐인 거고요. 덕산테코피아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뭐 적자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기업이 지금 이제 OLED라던가 반도체 장비 이런 쪽들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그런 쪽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성장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성장을 떠나서도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어진다면은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갈 텐데 그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뚫으면은 뭐 3만 원 내지 32,0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요. 뚫지 못하면 또 몰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는 자리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이만큼 경험하셨으면 좀 팔 때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2,000원대부터 25,000원대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고 저기서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뭐 3만 원대까지 가져가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강하게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더 홀딩하시고 본전에서 매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으시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에 생각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금호석유 15만 5천 원에 20%입니다. 15만 5천 원에 20%요?
네. 석유 관련주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딱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슈를 보면 이것도 이제 뭐 조카의 난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식 관련해가지고 뭐 경영 이런 뭐 싸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분 싸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좋은 투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석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수요가 줄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준다라는 말은 어쨌든 사람들이 안 써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석유를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차도 많이 안 타고 물류도 많이 안 하고 공장도 많이 안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많이 필요 없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된 게 많다 보니 그 결국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국가들에서 감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산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산 유지를 해도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죠. 이 상황은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는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자 내는데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물건을 살 여력도 물건을 만들 여력도 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 관련주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피폐함, 이런 어떤 부담감, 이자 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로 보면요. 이게 회복이 될 때까지, 이 부담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힘든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지분 싸움이라던가 경영권 싸움이라던가 이런 단기 이슈가 되었든 아니면 기름값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단기 이슈가 되었든 어찌됐든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매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은 지난 전고점 자리가 지금 딱 시청량이 매수하신 자리쯤 됩니다.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쯤 되면 얘가 힘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저는 본전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15만 원쯤 왔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방금 상담과 똑같습니다. 뚫고 올라간다면 뭐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노려도 되겠지만 전 뚫는다 안 뚫는다를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 더 가져가야 되는 거고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팔아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요. 맞아요. 그걸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잘 매도하시면 되고 판단 못하겠으면은 못하는 만큼 내가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감사합니다. 짧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디텍 매도 23,000원에 40%예요. 23,000원에 40%요. 네네. 일단 이건 추가 매수를 안 한 거기도 하고 못 했기도 했겠네요. 왜냐하면 40% 비중이면 추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전에 투자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그런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만 원까지 빠졌을 때 또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잡을 때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지. 조금 이렇게 과거에 내가 뭐 27,000원에 샀는데 여기 좀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네. 추가 매수한 게 이거 2021년에 추가 매수하신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때 추가하면서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추가 매수는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뺨을 때려서 참아라라고 하지 뺨을 때리고 하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네. 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비중은 위에서 많아지게 되고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는 이제 비중도 많아지고 현금이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를 날려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조급한 추가 매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절호의 찬스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절호의 찬스는 다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매수가는 저 위쪽인데 위쪽까지 올라오기까지도 한참 멀었고 얘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2022년 중순과 말 그리고 2023년 초에 비하면 100%나 올라갔어요. 2배나 올라갔다고요. 알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지금 매매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매매를 많이 이렇게 추가 매수도 잘못했고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구나. 그러면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본전만 찾아도 감지덕지고 본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감지덕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네.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당장에 바디텍메드라고 하는 요 기업이 지금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 기업도 지금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진단키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신약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제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폼을 잡고 있는 게 과거처럼 다시 치솟아 올라갈 수 있을까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데 걸 저한 노리는 가지 궁금한 것보다는 거예요. 네, 질문해 보세요. 연기금이 네. 연기금이랑 기관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좋은 네. 호재가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요. 시청자님한테 하나하나 다시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시청자님 되게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이분 진짜 잘못 알고 계시구나. 그럼 하나하나 다 바로잡아야 되겠네. 연기금이 뭔지부터 기관이 뭔지부터 해서 걔들이 매입한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 다 알려주려면 3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들이 샀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온 거지 그들이 더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끝난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끝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그들이 샀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온 거지 걔들이 더 산다는 거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그럼 더 산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걔들이 많이 모르죠. 샀는데 지금 내일부터 팔기 시작하면 걔들은 수익 실현하는 건데 시청자님 여기서부터 물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기금이니 뭐니 이렇게 사는 뭐 그런 이런 과거 지표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기관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내일부터 팔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거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사든 기관이 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청자님은 투자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본전 또는 그게 안 되더라도 팔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2만 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본전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대가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든 기관이든 지금까지 잘 샀는데 내일부터 팔기 시작하면 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될 만한 구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0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사실 16,000원짜리가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맞는데 16,000원 손절하기가 조금 벅찰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저기 30%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가능하시다면 오늘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공부를 지금 완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XM 2,200원에 20%요. XM을 2,200원에 20%요? 네. 설마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예. 먼저 2,700원에 매도하고 재매수했어요. 언제 사신 거죠, 설마? 좀 됐어요. 뭐 일단 2,200원에 뭐 사셨으면 오늘 튀어 오를 때 매도하셨으면 되는데 왜 일을 자꾸 이렇게 키우실까요? 글쎄,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일을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도했으면 되거든요. 이거 그냥 오늘 슈팅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슈팅 나오면 그냥 수익이 나는 건데 상담받고가 아니라 수익 난 게 먼저지 상담받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상담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수익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담받는 게 먼저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도부터 하세요라고 제가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뭐 물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상담받아가지고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더 가져가겠지라고 더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이거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이거 더 갈지 안 갈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네, 몰라요. 있다고 하면 그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거 더 갈 겁니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맞추면은 내가 맞았죠 하는 거고 틀리면은 안 갈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 내가 수익 난 내 계좌의 수익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전부예요. 뭐 전문가 말을 듣는 거는 장기 투자할 때는 조언을 듣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전망이라든가 기업의 성과라든가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하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당장 코앞에 있는 자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거 내일 또 올라갑니까? 몰라요. 그거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들어걸래. 그러니까요. 예. 뭐든 간에 지금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오랜만에 거래가 뭐 들어왔든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이 수익이 났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뭐 했어야 됐다?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매도를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거래 들어와서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는 수급이 말이에요. 수급이 뭐 보니까는 외국인들 말고 개인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매도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뭐든 간에. 오늘 보니까는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연기금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도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평선이 어찌 됐는데도 매도를 해야 되고요. 왜요? 뭐가 났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났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뉴스가 뭐가 나왔든 간에 오늘 수익이 났던 거가 중요한 거고 수익이 났으니까 뭐 했어야 돼요? 반이라도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대화가 되고 있네. 이제 대화가 되네. 아우 너무 속 시원하다. 너무 행복합니다. 대화가 되네요. 이제 보세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수익이 나면 뭐 해야 된다? 반은 매도를 그렇죠. 했어야 전화를 돼요. 거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뭐 했어야 되냐면 매도부터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자세인 거예요. 주식을 할 때는 우리는 수익 내고 싶은 게 목적인 거지 잘 팔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고가에 팔아낼 필요도 없어요. 최고가에 판다고 해서 뭐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난 돈 버는 게 목적이면은 수익 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줄 때 매도를 해야지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시청자님보다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게 오늘 수익 난 거 못 판 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익 났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했으면 적어도 저 고점에 못 팔았어도 3%든 2%든 4%도 한번 챙기고 떨어지면 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매도부터 다음에는 무조건 하세요. 반이라도 파시고 나머지로 뭐 어떻게 갈까를 상담해가지고 같이 분석해보고 머리 싸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 싸매면 이건 기회가 날아간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명심하시고 지금 이거는 XM은 지금 이제 바닥 쪽에서 다시 튀어오르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인 것 같고요. 회사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테마도 IT라던가 AI 쪽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 AI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AI 관련 테마가 아직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약간 이렇게 시동 거는 느낌, 얼어있던 것을 깨부수는 느낌, 얼음을 약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슈팅 이후로도 다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판 거는 그냥 아쉬운 뿐인 거지 들고 가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번에 올라올 때 또 전화하실래요? 매도하실래요? 매도해야죠. 맞습니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팔았는데 나머지 절반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상담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수익 나면은 그 어떤 말도 믿지 말고 내 계좌의 수익을 믿어라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튀어오르면 고맙습니다. 22,4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선희 시스템 28,000원에 20%입니다. 28,000원에 20%. 20%요. 20%는 수익 생겼습니다. 예, 방금 상담한 거 들으시고 딱 그냥 매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예. 잘했습니다. 매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부터 챙기고 나면 얼마나 속이 편안합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셨군요. 나머지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지켜봅시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예. 멀리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이제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선익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이게 예.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왜 화를 내고 왜 뭐라 하고 왜 혼내고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 니도 모른다면서 뭘 가르치느냐. 유리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예. 내가 유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멀리 봤을 때 얘가 가는 게 유리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그어놓은 자리입니다. 매수가예요. 시청자님은 네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요. 2017년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2021년에 아주 잠깐 올라오고 2023년 초반에 아주 잠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럼 여기 들고 있으면은 수익 날 가능성 내가 유리한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맨날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고생하는 자, 자리. 여기서 장기로 가져가고 멀리 가져갔을 때 내가 유리한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내가 불리한 싸움을 할 것 같은 자리인지를 파악을 하자 이거예요. 얘가 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만약에 얘가 뭐 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5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 대박난. 대박난 사람이고 더 가든 안 가든 나는 계속 수익 중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45,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계속 마음 망한 불편하고 내 사람. 본전 올까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는 28,000원이라는 겁니다. 28,000원이라는 이 예.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 별로다. 별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장기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때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럼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인가라고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회사가 좀 적자가 나고 있고 매출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딱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세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죠? 적자가 예. 나고 있어요.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는가? 뭐 하는 기업이길래 안 나오지? 아, 지금 OLED 뭐 증착기부터 해서 이런 거 OLED 장비 쪽을 하고 있구나. 어쨌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라던가 반도체 장비 이런 제조업 장비 쪽은요. 지금 약간 침체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둔화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소비가 예. 줄어들다 보니까 제품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런 장비를 내가 제품은 안 만들 건데 장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필요 거예요.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지금 다 감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는데 있는 장비로도 만들어도 지금 충분한데 뭘 자꾸 장비를 또 새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 업종들이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매출이 떨어졌으면 주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 있어야 됩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안 좋아졌으니까. 내려가야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가야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기업이 비싸진 거니까는 거품입니까? 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제 평가입니까? 어때요? 안 좋은 기업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 예.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만 원이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계란 후라이도 주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도 빼버리고 고기 돼지고기도 다 빼버리고 뭐 완두콩도 빼버리고 면도 반으로 줄여놓고 뭐 2만 원 받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맛있다고 좋다고 먹어야 됩니까? 아우 야 이거 무슨 거품이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심해라고 해야 됩니까? 바가지. 적자가 나는 기업이 비싸지면 바가지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걸 장기로 왜 가져갑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아, 날 때 예. 팔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리한 자리라는 거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불리한 자리에서 장기로 가져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얘가 만약에 적자가 나지만 만 원대나 만 원대라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래도 저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살만한 기업입니다. 적자가 나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장기로 봤을 땐 불리한 자리다. 그러면 단기 대응을 해야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32,000원이든 35,000원짜리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수익 챙기고 싸졌을 때 사던가 아니면 돈 잘 버는데 싼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양도 많이 주는데 가격이 싼 데 가서 밥을 먹어야지. 양도 적게 주면서 뭐 먹을 거 다 빼놓고 비싸게 받는 데 가서 왜 장기 투자를 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투자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시고 항상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강연을 오프라인 강연과 온라인 강연 둘 다 준비했는데요. 온라인 강연은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상담을 해드리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드리죠.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경험하고 깨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시켜드리고 상담을 해서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은 제가 광주와 익산으로 갈 건데요. 광주는 오후 1시에 제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갑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강연 들으시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익산으로 가죠. 익산으로 가서 KTX역 익산역 회의실 2층 개나리실에서 만나 뵐 텐데요. 오후 1시에 역시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제노코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17,590원에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17,590원 같은 경우는 아까 상담했던 거 기억하시는데요. 유리한 자리인가 불리한 자리인가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뭔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불리한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려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기다릴 거면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투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릴 거면 왜 위쪽에 사서 물립니까? 아래쪽에 사서 물리면 되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사면은 어쨌든 끝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결국 상승으로 돌아설 때 나는 초입부에 있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물린 사람은 결국 어때요? 하락 다 기다렸더니 올라와도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아래쪽에서 물려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위쪽 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노코라는 이 기업도 지금 보면은 위성통신부터 해가지고 뭐 방산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는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적자가 조금 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해드렸죠. 적자 나는데 주가 떨어져 있으면 된 거다. 적자 나는데 주가 올라간 게 문제지. 적자 났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괜찮다. 제자리 잘 찾아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낌새라던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도 적고 거래량도 적고 품절주거든요. 근데 이 품절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슈라던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는 사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거는 저는 그 이슈를 기다리면서 가져가는데 가격 부담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 비중도 10%면 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하나 이 종목이 14,000원을 밑으로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가격이 더 싸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12,000원이라든지 11,000원에 가깝게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튀어오를 때 엄청 힘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 보면은 결국 상승할 때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내려가도 그냥 크게 문제 없다. 지금도 그냥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신규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품절주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게 되면은 마음만 많이 다치고 수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보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은 25,000원에 지금 30% 비중인데 지금 가격에 비중을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요.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올라가면 팔면 되고 내려가면 사면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내 본전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데 이때 팔아야 되나요? 안 팔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지만 마세요, 일단.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려갈 때 파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올라갈 때 사는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왔지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때 사는 거죠.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산다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와. 네가 안 올 거면 난 안 간다. 네가 오라고 했지. 네가 오라니까. 라는 느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주식인데 네가 안 오니까 내가 가볼까? 지금이야 내가 네 따라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대상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봤더니 16,0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16,000원까지 내려간 기업을 왜 2만 원에 살려고 합니까? 지가 와야지. 내가 살 거면 최소 18,000원 이하로 내려와 줘야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인 행사를 기다리면서 할인하지 않으면 안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할인만 기다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할인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도 이제 스팀이라던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관련 이렇게 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해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값에 사기는 너무 아까워서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이지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할인할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요? 막 크리스마스 할인, 연말 할인, 뭐 추석 할인, 뭐 가을맞이 할인, 봄맞이 할인 이런 거 할 때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게임이 할인 하나 보고 있다가 안 하면 안 사요.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지금 내가 당장 게임할 그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사놔요. 똑같은 거예요. 할인할 때만 사세요.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할인하게 되면 얘가 최저가가 16,000원이었구나. 역대 최저 할인가가 16,000원이었으니까 나는 적어도 18,000원 이하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따라붙는 이런 행태의 매수, 매도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지금 더 신중하셔야 돼요. 몸집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데 더 지금 너무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약간 함부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리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엔텍이고요. 네. 25,000원에 10%요. 네, 25,000원에 10%요? 네.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이거 한지 한 아니요, 3개월? 주식 하신지요? 아, 네. 주식을 통해서 돈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돈 못 벌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있는 돈 날리고 더 큰 돈 들고 들어와서 또 날리고 아마 그렇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시청자님은 지금 주식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년요. 2년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최근 2020년 이후로 들어온 세대들을 우리가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1980년도부터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간, 43년간 열려 있었는데 시청자님 지금 이제 2년 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40년 동안 주식을 통해서 꾸준히 버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통해서 패가망신을 하거나 계속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수익 본 사람이 한 1.5% 되고요. 수익을 못 본 사람들이 한 9.5% 정도가 돼요. 99.5%가 돼요. 거의 98.5%. 그래서 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 98대 2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100명 중에 98명은 돈을 날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그 돈 날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딱 2%만 꾸준히 돈을 벌고 있던 거죠. 그러면 98%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잃고 괴로워하시고 맨날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하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사서 그래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냥 공통점이에요. 43년간 늘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물렸어요. 그럼 이런 매매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주식을 몇 년 하시던지 간에 98%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포스코 엠텍이 지금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거고 지금도 좋다고 할 것이고 2차 전진이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 나왔고 요만큼 빠졌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아마 주변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TV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뭔가를 들어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종목만 바뀌고 어떨 때는 제약바이오, 어떨 때는 삼성전자, 어떨 때는 신라젠, 어떨 때는 5G, 어떨 때는 뭐 친환경 에너지, 어떨 때는 방산주. 테마만 자꾸 바뀌어 나갈 뿐인 거지 그 방식은 똑같아요. 종목만 자꾸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급등 나와서 좋아서 샀는데 물렸어요 라는 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그럼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거나 단기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타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세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고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걸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2년 정도에서 그걸 깨닫는다면 정말 고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40년 동안 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단기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슈팅 나오면은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 아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적당히 수익을 정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내가 뭐 3%면 3%, 5%면 5% 팔아내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지금 주식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지금 계속 주식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일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그냥 다 빼버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제주은행.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까 60%에다 8,240? 8,240원에 60%요? 저는 은행주를 별로 좋게 해보진 않아요.
은행주를 좋게 보지 않는데 일단 가격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지금 은행 관련주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F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부동산 PF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쪽에서 지금 이 자금 빵꾸라고 하죠. 자금 금융이라고 하죠. 손실이 굉장히 커요, 은행들이. 근데 지금 그게 뉴스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자꾸 은행을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은행이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얘들 대출 이자 많이 받으면서 돈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맞아요. 이자를 많이 이렇게 받아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면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200억에서 270억으로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요. 여기서 동시에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돈을 빌려줘 놓고 못 받는 그 부실률도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요. 언젠가 이게 리스크가 불거져 나왔을 때 주가가 폭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뉴스 갑자기 나오는 순간 그날 갑자기 하한가 가거나 20% 폭락이 나오면 시청자님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위험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한 자리. 이왕이면은 안전하고 이왕이면 위험이 좀 덜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60%나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60% 비중이 들어가면 저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비중을 10%에서 20%까지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본전 정리하시고 나머지 슈팅 나올 때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오고 나면 팔고 은행주는 앞으로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BB 테크요. SBB 테크요? 네. 네. 5만 원에 10% 정도 됩니다. 5만 원에 10%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가 궁금했을 건데 그거 안 된다는 걸로 못 박아놓고 출발할게요. 일단 이 기업은 재무제표 보셨어요? 안 봤죠?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차사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지금 TV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 얘 지금 연간으로 보세요. 2018년부터 돈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좀 맛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기업 같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자, 내 돈 가져가서 이 돈 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 돈 많이 벌어와서 나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나눠줘.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투자의 기본 개념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내 돈 가지고 돈 벌어오세요 해서 돈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배당을 좀 나눠 갖고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의 지분이 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투자의 기본 개념인데 얘는 돈 벌어와 해서 돈 줬더니 돈 날리고 오는 기업이거든요. 어때요? 이거 뭐 투자하는데 마음이 놓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샀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로봇 관련주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샀을 겁니다, 아마. 그냥 그거 하나 딱 그거 끝이에요. 이거 산 이유가 뭐죠? 로봇 관련주 아닙니까? 그 로봇 관련주라서 뭐 어떻게 해라는 거죠? 돈을 못 버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신규 상장주는 건들지 마라. 테마주로 급등 나온 종목 건들지 마라. 테마주로 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든 간에 적자가 난 기업들이 급등 나오면 그건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95,500원까지 갔던 게 5만 원까지 빠지고 로봇 관련주 좋은 거 아닌가? 로봇은 그래 앞으로 좋을 거야. 내가 봐도 로봇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시고 재무제표도 그냥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단기 테마가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살아가 있다는 거지 이 기업은 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안 좋은 내용으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어떤 이슈 때문에 얘가 지금 갑자기 돈이 없어져가지고 망가지게 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저는 투자해서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 뭐 앞으로 장기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 거고 사람들을 사지로 내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결국 이거는 그냥 단기 반등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단기 반등 올라올 때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죠. 기업은 안 좋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5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7, 8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기업이지만 7, 8만 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올라갈 때 또 좋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로봇 관련주 대박이다, 로봇 감속기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와 그걸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이 기업 좋습니다 추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때는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속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일단 나라도 살자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5, 6만 원대 그냥 바로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그 당시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더 홀딩하던가 아니면은 뭐 빨리 팔아야 되던가는 결정이 나겠지만 그건 그때 힘이 나왔을 때 이야기인 거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5, 6만 원대 팔아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으시고, 갑자기 얘가 갑자기 하한가라든지 뭐 2만 원대까지라든지 뭐 갑자기 유상증자한다고 20% 30% 막 박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안 좋잖아요 이미. 그죠? 네. 그러니까 오래 가져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다가 반등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이런 거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H의 테크놀로지에 다시 한 번요. HB 테크놀로지야. HB 테크놀로지고요. 네. 매수가나 비중이요? 2,700원에 10%인데요. 네. 좀 안 돼요. 꾸준히 가져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추가 매수 안 되고 그러면- 꾸준히 가져가고 이것도 안 돼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 나오기 전부터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상담이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무슨 질문 나올지 딱 뻔히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든 간에 틀렸어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우리가 장기로 가져간다, 좀 멀리 보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가가 좀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이 하는 기업들이 당장 회복될 것인가 하면 회복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추가 매수 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2,000원대가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매수가가 낮아지겠죠. 어차피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산 거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매수가가 낮아졌을 때는 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장기로 가져갈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추가 매수 할 만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매수가가 높은 자리는 아닌데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은 수익 내기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셨다가 단기 반등 나오면 2,700원에 정리하셨다가 아래쪽에 2,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접근해서 매수하신다면 전 장기로 가져가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매수가가 이건 장기로 가져갈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2,700원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와서 본전 올라오거나 조금 더 올라가서 3,000원까지 가면 그냥 매도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다음 투자 자리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반등 없이 만약에 더 밀려 내려간다면 1,700원 그 정도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를 다시 고민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서 장기로 가져간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방식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장기 투자 누구나 하면 좋죠. 근데 고가에 사놓고 장기 투자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인 것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싸게 사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광주와 익산에서 오프라인 강연으로 준비할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또 나오니까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